반갑습니다. 감동정비 차영TV 차영입니다. 감동정비 체인점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죠. 안전점검, 스티커 발급 방법 다 했는데 그런 혜택이 뭐 있냐. 자, 이 시간부터는 실제로 정비에 대한 고객님들이 우리 감동정비 왔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에어컨 덜 시원하면은 얼마나 더 짜증납니까? 그래서 에어컨 무상 점검과 에어컨도 엔진으로 가는 것처럼 자동차에 에어컨도 컴프레가 있기 때문에 컴프에도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일을 체인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일 교환, 그러니까 냉동 오일이라고 그럽니다. 냉동 오일 교환 할인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 3개월 진행을 하는데 쭉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영상을 보면서 언제까지 어떻게 교환을 되며 제품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도 이제 이야기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무상 점검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누설 점검 다 가능한데 이거는 무상이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협력업체들하고 합의하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나오긴 나오는데 좀 덜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오래됐어.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한번 오시고, 냉동 오일 교환 주기가 에어컨에도 오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만에서 3만 킬로에 한 번씩 교환을 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은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냉동 오일이 뭐고 어떻게 교환되고 얘가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감동정비는 무슨 예를 들어 가지고 케미칼을 쓰는지, 거기서 무슨 이벤트가 되고 최대한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냉동 오일을 교환은 차후로 하고, 첫 번째는 우선은 에어컨 무상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차가 처음에 쫙 리프트에 입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에어컨을 켜고 온도를 재보고, 그쵸? 실내에서 그것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은 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이 얼마나 나오는지, 고압, 저압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온도하고 정상인지, 그쵸? 그다음에 에어컨 컴프레셔가 간단하게 우리가 소리만 듣고 온도만 봐도 지금 현재 정상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인 차는 냉동 오일만 교환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 되지만 정상이 아니다. 그럼 문제점은 파악을 해서 수리를 해야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당연히 에어컨 테스트 하려면 에어컨을 켜야겠죠. 현재 온도가 지금 벌써 30도네요. 지금. 자, 30도고요. 자, 얼마나 이제 꽂아 놓습니다. 온도 게이지. 이제 시동 걸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어컨을 이제 켜야겠죠. 자, 우선 안으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 안으로 놓고, 밖에 공기를 뜨면 뜨겁해서 잘 안 나올 수 있죠. 안으로 놓고, 자, 한 3단 정도 틀어 놓습니다. 에어컨 다 가동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서 압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온도는 조금 있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게이지를 보고 들어오면 충분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면 될 것 같은데, 항상 내기바람 순환으로 놔야 되는 겁니다. 바늘을 봐야 돼요. 압이 얼마인지. 그러면 실제로 우선은 좀 이따 보고 압을 이제 봐야 되니까 고압저와 커플러를 연결해야 됩니다. 아이고. 자. 하이 액체 라인 리퀴드 파이프거든요. 로우 에바에서 컴프레셔로 공급하는 겁니다. 로우. 컴프레셔가 흡입하는 쪽, 로우 쪽. 컴프레셔에서 압이 생성돼서 컨덴서를 통해서 액체 라인 고압 쪽. 얘는 보니까는 바로 고압에서 연결되어 있네요. 자, 연결 체결했습니다. 이제 압을 보자고요.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지금 한 30도 정도 됩니다. 30도 됐을 때 실내로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에어컨 가동 시간이 한 1, 2분 된 것 같아요. 또 여기가 그늘진 지역입니다. 이런 거 다 감안해야 돼. 해는 또 틀려요. 고압이, 이 고압 라인은 컴프레셔에서 팽창 밸브까지 가는 고압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빨간 라인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150, 뭐 160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압 라인은 에바에서, 그러니까 팽창 밸브 지나서 에바에서 컴프레셔까지 흡입하는 그 압입니다. 26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습도하고 봤을 때 정상입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까 전에 보셨지만 요게 하이, 요게 로우입니다. 하이, 리퀴드 파이프인데 요게 밸브가, 코어 밸브가 여기 달려있는 타입도 있고 여기 달려있는 타입도 있어요. 아까 모닝 같은 경우는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압은요. 그런데 요 고압은 컴프레셔에서 압이 생성돼서 기체가 와서 여기 달려있는 거는 기체를 측정하는 거고요. 다시 기체가 들어가서 컨덴샤에서 액체화가 돼서 냉각이 돼서 리퀴드 파이프를 통해서 액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쭉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팽창해서 분사를 해서 다시 여기 열교환이 이루어져서 나오는데 이 팽창 입구까지가 고압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압 앞. 그 다음에 팽창이 분사하는 순간 이 파이프 앞쪽부터 저압 라인입니다. 그쵸? 다 여기서 열교환이 이루어지고 다시 일로 들어와서 컴프레셔까지 들어오는 저압 라인. 코어 달려있죠? 코어 밸브. 요게 저압, 아까 파란색 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한 번 더 내가 자세히 한번 올릴게요. 오늘은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우리 무상점검이잖아요, 에어컨. 그래서 이제 요런 시스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또 설명하러 가볼게요. 들어가서 제가 악셀 페달을 밟으면 컴프레셔 회전이 빨라지면 고압과 저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저압은 당연히 흡입 라인이니까 땡길 것이고 고압은 올라갑니다. 근데 저렇게 엑셀을 밟아도 너무 많이 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한번. 자, 아까 보셨죠? 영상에 살짝 내려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운행 조건에서는 흡입도 좋고 압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시원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참조 영상을 보자는 얘기죠, 그냥. 자, 이 정도가 정상인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 뭐가 막힌 거고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럼 뭔가 열교환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많이 올라간다. 얘도 올라가고 얘도 많이 올라간다면 가스가 많은 거고요. 지금 기존 이 압보다 너무 많이 내려갔다. 그럼 가스가 없는 거예요. 이걸 판단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정비사들은 다 압니다. 우리 감동정비 회원분들, 정비사들은요. 요게 메인 팬이에요. 이 메인 팬이 돌아야지만 콘덴샤가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냉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메인 팬이 안 돌면 고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뭘 점검을 해주냐 오면 팬이 잘 도는지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들은 팬이 평소보다 다른 차보다 너무 살랑살랑살랑하게 도는 것도 좀 봐줄 것이고요. 안 도는 것도 봐줄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다른 팬보다 소리가 너무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풍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준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에어컨 쪽에서는요. 그 다음에는 현재 작동을 잘 하는지 온도를 찍어 봐야 되는데 레이저로 재도 되고요. 손이 제일 나아요. 좀 위험해도. 자, 여기 보시면은 컴프레셔에서 나오는 거는 뜨거워야 정상입니다. 콘덴서 가는 거는 요 파이프입니다. 손을 못 댈 정도입니다. 자, 요 파이프. 그 다음에 콘덴샤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는 리퀴드 파이프라도 액체 라인인데 평균 정도 150 정도면은 한 40도 정도 되거든요. 손에 만질 수 있어요. 좀 약간 따뜻할 정도. 요 안에 얇은 파이프. 어쨌든 여기쯤 있다. 설명드릴게요. 시뮬레이션 보고. 다음은
에바에서 냉기를 다 안에서 열교환을 하고 나온 파이프, 저압 파이프 파란색, 얘는 차야 돼요. 한참 짚고 있어도 못 찰 정도로 차야 정상입니다. 이 차가운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한번 가서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하니까 답답하시죠? 컴프레셔에는 압축을 하기 때문에 뜨거워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압 라인에 여기 달려 있어요. 코어 밸브가. 또 어떤 차는 리퀴드 파이프에 달려 있고 상관없습니다. 이 코어 밸브 신경 쓰지 마시고 고압 라인 나오는 거는 손이 못 들 정도로 뜨거운 거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열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줘서 이 파이프는 만지게 되면은 여름에 고압이 200이 올라가도 한 50도 정도밖에 안 돼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만질만은 해요. 그냥 따끈따끈하구나. 그 정도고. 그게 정상이고, 이거 뜨거우면 문제 있는 거예요. 뜨거우면 점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정비 영상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냉기를 여기서 다 열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여기가 냉기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냐? 컴프레셔를 냉각을 시켜줘야지만 또 다시 압축이 이루어지면서 고압 라인이 어느 정도 냉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만졌을 때는 차가워야 돼요. 어느 정도 차가워야 되냐? 얼음을 우리가 짚고 있는 정도로 차가워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원한 캔맥주를 짚는 게 아니고 얼음을 손으로 짚고 있어야 되는 정도로 얘가 차가워야 정상이라는 얘기고요.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50도 되니까 그냥 따끈따끈하네. 그냥 집을만 하네. 뜨거우면 안 돼요. 얘는 미지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뜨거우면 안 되고 미지근하면 안 되고 얘는 당연히 뜨겁고요. 근데 너무 뜨거우면 안 되겠죠. 근데 못 들 정도로 뜨거워요. 이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이제 열어놓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추워요, 추워. 지금 이거 내 차인데 모닝입니다. 냉동을 작년에 바꾼 차인데 7.8도 최대한 풍량을 세게 한 거거든. 7.8도 일부러 제일 악조건으로 한 겁니다. 악셀을 밟으면 더 떨어져요. 이렇게 운행을 하면은 악셀도 받고 콘덴서가 더 잘 식기 때문에 기체는 액sel도 빨리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시원한데 지금은 그냥 아이들 상태에서 그냥 그늘을 세우는 거에서 7.8도 진짜 풍량이 볼까요? 제일 세게입니다. 제일 세게. 제일 세게고 얘는 더미스터 타입 봄으로 잰 건데 이 정도고요. 레이저로 재면은 뭐 어떤 거는 5도 이상 잘못 잘 쟀을 때 뭐 대충 쟀을 때 뭐 3, 4도 더 떨어집니다. 레이저는요. 레이저는 직접 바로 재는 거고 얘는 간접 방식이기 때문에 온도가 틀리다는 거고 어디 가나 이런 간접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 방식으로 저희가 영상을 찍는 겁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재잖아요. 재는데 어디서 재냐? 뭐 블로모다 반대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로모다 흡입은 안 하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블로모다가 이쪽이 높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반대쪽도 있으니까 이쪽에서 블로모다가 위에가 있어서 이쪽으로 블로모다가 바람을 보낸다고 해요. 보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재는 거는 한 이쯤에 이쪽에서 공기가 닥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쯤에서 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참 뒤 정도, 이 정도 정도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레이저로 쟀을 때는 조금 더 안에까지 깊숙하게 들어가고 직접 방식이기 때문에 더 낮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는 간접 방식이죠. 됐을 때 온도가 간접으로 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쟀을 때 막 영하로 나오고 이걸로 쟀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논하지 마세요. 논하지 마세요. 레이저보다 이거 더 많이 재기 때문에 지금 카센터에서 이걸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 차는 뭐 마이너스 나오는데 지금 현재 안전점검 했는데 우리 무상점검 했는데 아까 보니까 7.8도 나온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거 설명드렸죠.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바 온도를 왜 재냐면 이 에바가 이 열교환을 이루어지는데 온도가 자세히 보면은 정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면은 컴프레셔가 붙었어요. 이게 쪼거덕하고 이 컴프레셔가 붙었어. 붙으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근데 컴프레셔가 떨어졌어. 그럼 식어요. 온도가 올라가요. 그 차이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떨어져서 식는 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붙는 시간, 온도가 하강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야 시원하다라는 거고요. 에어컨은 내가 직접 맞았을 때 시원한 거지 여기가 훈훈해서 시원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햇볕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가 따뜻해요. 유리 만져보세요. 여름에 뜨겁잖아요. 안에는 시원해도 유리 만져보면 뜨거워요. 대시판을 만져보면 뜨뜻해요.
직접 우리가 시원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게 나와야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와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에바에도 이런 온도 센서가 달려 있어요. 이런 걸로 뭐든지 이런 센서들로 제어가 되는 겁니다. 자, 정상인 가스양, 그렇죠? 가스양 정상인 압이 유지되면 컴프레셔가 최대한 정상일 때입니다. 짧게 떨어졌다 짧게 붙어야 되는데 뭐 붙었다는 말도 안 되고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 정도 속도가 가장 시원합니다. 근데 붙었는데 얘가 안 떨어져. 자, 진단을 봅니다. 간단하게 클러치가 붙었는데 안 떨어져. 클러치 타입입니다. 압력 밸브 타입 밸브요. 그러면은 문제 있는 거고요. 온도가 계속 안 떨어져요. 문제 있는 거예요. 안 시원해. 문제 있는 거. 와서 무상점검 받아보셔야 돼요. 나는 안 시원해. 포토본고는 다 클러치 타입이니까 클러치가 쩌거덕쩌거덕 소리가 너무 빨라. 그러면 고압이 많이 올라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클러치 소리가 안 나네. 클러치 타입만 얘기해서 포토본고라든지 국산차들도 이제 가끔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요. 그러면 클러치 타입이 쩌거덕쩌거덕 소리가 나. 근데 안 나. 그럼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 있는 거예요. 시스템상. 얼른 오셔야 돼요. 이거는요. 감독정비 오시면 정확하게 진단 내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정비 영상에 더 자세하게 내가 설명드리고 너무 복잡해 길어지니까 냉동 오일을 왜 바꿔야 되며 바꾸면 좋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장비를 모든 지금 카센터마다 장비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내가 깨끗한 게 들어가는 거구나. 정확하게 산패된 냉동 오일이 아닌 신오일을 내 거에 주입을 해주는구나. 이런 포인트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다뤄볼게요. 에어컨 플러시. 플러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에어컨 냉동 오일을 바꾸잖아요. 그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어느 장비든 냉동 오일을 바꾸는 건 문제는 안 되는데 안에 냉동 오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깨끗하게 수분이 안 섞인 상태에서 산패되지 않은 상태에서 넣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 이레콘 냉동 오일을 넣어도 보관 상태라든지 넣을 때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감동정비가 감동정비 아닌 데서 넣어도 이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장비마다 틀립니다. 이게 진공으로 우리 쿨뱅크처럼 빨아당기는 장비가 있지만은 대부분 쿨뱅크 것도 그렇고 어느 회사도 다 이런 빨대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진공으로 빨아당기는데 전부 다 진공으로 빠는데 이런 식으로 밀봉된 상태 아닙니까? 얘는요. 그러면 이 안에 구멍이 있어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는 수분이 함유가 돼 있죠. 이 냉동 오일은 수분에 굉장히 약한 오일인데 이런 식으로 잠겨야 돼요. 빨대가 잠기도록 보관하는 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사용하실 때가 중요한 겁니다. 사용하실 때는 얘를 많이 있어도 적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오일을 버리고 다시 신 오일을 넣어야 제대로 된 성능 내 오일이 내 차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오일이 담아 있는 게 몇 시간 정도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하루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을에 넣어놨다가 봄에 이거 넣는다. 이거는 아니란 거예요. 아무리 오일 색깔이 깨끗하게 해도 오일은 산패되기 시작을 합니다. 뚜껑을 따는 순간. 그러면 내 생각인데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야 그러다 쳐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갔다고 하면은 제 성능이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죠. 아무리 깨끗한 오일도. 그래서 정확하게 이왕 내가 냉동 오일을 넣을 때는 항상 이렇게 새 오일을 넣어야 맞는다는 얘기고요. 뚜껑을 개봉을 해서 바로 넣는 게 최고입니다. 최상이고 밀봉된 상태가 아니면은 이런 상태의 장비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관만 하고 넣을 때만 정확하게 넣는다면 성능은 똑같이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시간이 1시간, 2시간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늦가을에 넣었다가 초봄에 넣은 거. 아, 진짜 너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고, 빨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까지만 얘기했어요. 빨대가 나와 있는데, 내가 이 장비에는 그 전에 좀, 어쨌든 이레콤 아닌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꼭 이레콤 제품이랑 성능 나오는 걸 넣고 싶어요. 사가거나 아니면은 그 샵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 하는데 처음 부어서 사용을 한다면 이 장비 내에 라인 안에 있는 냉동 오일이 내가 선택한 오일이 아닌 게 다른 게 들어가는 겁니다. 반 이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항상 이레콤만 사용하는 샵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 만든 게 감동정비라는 데를 만든 겁니다. 정직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냉동 오일 성능 나오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샵도 가능은 한데 항상 볼 때 사장님 이거 어떤 오일이죠? 사장님 이거 지금 내가 사용하는 오일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사장님 이 냉동 오일이 얼마나 여기 보관되어 있는 거였죠? 이거를 꼭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게 맞는 겁니다. 냉동 오일을 다 교환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오일입니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차종마다 이제 들어가는 양은 틀리지만은 컴프레셔에 오일이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전 라인에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 오일을 안 바꾸면 컴프레셔가 빠개집니다. 자, 이 오일 바꾸라는 얘기고요. 제가 하는 얘기 아까 뭐냐면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징호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구멍 뚫려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타입입니다. 근데 안에 빨대는 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이런 타입이 아니면은 비웠다가 신오일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냉동오일은 감동정비는 전부 다 이레콤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수분에도 원래 냉동오일이 수분에도 약하지만은 수분이 흡수가 빨라요. 근데 수분에 잘 안 섞이고 그다음에 잘 버티고요. 고온, 컴프레셔가 엄청 뜨겁거든요. 고온에도 잘 버티고 그다음에 스탑리크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링에. 그래서 이레콤을 저희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마이너스 45도까지 오일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데이터 다른 데 보시면 몇 도에 흐른다는 데이터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바 온도가 차기 때문에 에바에서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서 갔다가 차가운 데로 갑자기 가면 멈춰버려요. 그러면 컴프레셔가 바로 공급이 오일이 안 되다 보니까 에바에 멈춰 있다 보니까는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 높은 열에 버티고 못 버티는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포토 봉고라든지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 고장 잘 나는 이유도 그리고 냉동오일 교환 주기가 2만 킬로예요. 겨울이 겹치기 때문에 3만인데 2, 3만에 한 번씩 꼭 교환을 해줘야 거의 고장률을 안 날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시원하고 연비 잘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그리고 냉동오일을 교환을 해야 컴프레셔 소음도 줄일 수 있어요. 에어컨 키면 앙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OE 100을 써요. 그래서 절대 섞이면 안 되고 POE 100을 써야 그 높은 열에도 견딜 수 있고 마찰에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34A용, 134YF용 냉동 오일이 있는데 요즘은 겸용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1234YF용인데 1234YF용을 134에 넣으면 더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레콤 거는 134A, 1234YF 겸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134A는 뛰어난 오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끝나기 전에 컴프레셔 구조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동 오일. 우리가 보면 이제 차는 엔진이 핵심인 것처럼 에어컨은 컴프레셔 핵심입니다. PAG 46. 우리가 이제 PAG 들어가는 오일은 피스톤 타입이죠. 뭐 클러치 타입이든 압력 밸브가 들어가든 다 이게 피스톤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 타입에 오일이 안 흘러대면 붙어요. 두 번째는 열에 못 버티면 또 붙어. 그렇죠? 그 다음에 유막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은 에어컨이 안 시원합니다. 그래서 냉동 오일을 바꿔야 되고 성능 나오는 걸 바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POE 전기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압축 방식이 좀 틀립니다. 회전을 하면서 모터가 달려 있잖아요. 전기 모터가. 그래서 POE를 안 쓰면은 코일이 누전될 수 있어요. 타죠. 그 다음에 얘가 4000rpm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열에 못 버팁니다. 그래서 POE는 100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도 다 100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레콤 것도 많이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콤 거 하는데 저는 뭐냐면 그만큼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거고, 우리 감동정비에 오시면은
이레콘 거를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현재 승용차, 듀얼차도 가격이 오일 가스가 많이 안 들어가고 오일이 많이 안 들어간 차는 현재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레콘 사용하고 제대로 교환한다 그러면은 한 25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00원 정도 받을 거예요. 어디 가나. 그리고 듀얼 차들 같은 경우는 한 2, 3만 원 정도 비싸고, 그렇죠? 그다음에 POE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벤트인데 뭘 할 거냐? 어느 때부터 이벤트냐면 지금 현재 영상을 올리면서부터는 7, 그렇죠? 영상 올리면서 시작이에요. 근데 개월수로 따지다 보면 지금부터 어쨌든 7, 8, 9, 3개월 이벤트를 할 겁니다. 3개월 이벤트를 하고 비용은 현재 저희가 19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19만 원으로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듀얼 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가격을 좀 조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대수가 아니니까요. 가스양의 오일 양을 비교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상 단가보다 많이 싸죠. 그리고 저희가 뭘 줄 거냐면은 즉시 할인 쿠폰을 줄 겁니다. 10,000원짜리. 그래서 즉시 할인 쿠폰은 아니 에어컨도 이제 수리하고 하려면 에어컨 필터도 많이 교환하잖아요. 에어컨 필터 할 때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에어컨 이거 플러싱 하실 때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9만 원에 저희가 즉시 할인 쿠폰 10,000원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고 내년에는 단가가 오르거나 가스값이 오르거나 냉동오일 값이 오르거나 인건비가 오르거나 그거에 방영을 해가지고 뭐 오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동결할 수도 있고 그럼 내년에 다시 한번 이 이벤트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계속 기간을 두고 하는 거고요.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정상 단가로 몇만 원이 뭐야? 4, 5만 원도 비싼 거죠. 4, 5만 원 비싼 단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이니까는 꼭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이벤트를 참여하려면 차에 우리 감동정비 정회원 스티커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한 4, 5만 원 정도 싸게 하는 거 보니까는 그리고 이게 이벤트가 지금이 아닌 뭐 나머지 우리가 냉각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에 나머지 다 참여되는 거고요. 그 쿠폰 있으면 그 전 영상 한번 보세요. 점검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발급은 어디서 받냐? 지금 현재 우리 회원업소에서 발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한번 나실 수 있도록 냉동 오일 잘 관리하시고 에어컨 시스템 오래 가도록 할 수 있고 시원한 여름 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이벤트 때 뵙고 중간중간에 뭐 에어컨 이게 좀 팁들 있으면은 좀 길든 짧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